안녕하십니까, 김용석입니다. 얼마 전에 명절 때 채식 차례상이 이슈가 됐죠. 뉴스에도 나오고요. 검색어에도 막 상단에 떠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그랬습니다. 그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뉴스에 출연하셨던 분, 베지맘의 이신정 대표님과 함께 채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지맘 이신정입니다. 네, 아유, 그때 차례상 차리시느라고 고생하셨겠어요. 이게 방송이라면 또 더 신경 쓰셨잖아요. 뭐 늘 차렸던 거하고 네. 똑같이 차렸고요. 아. 네, 더 잘 차린 건 없어요. 예, 우리 그 뉴스 장면을 좀 한번 볼까요? 예, 네.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최근 채식 식당이나 채식 빵집이 주변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착한 먹거리로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진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식당뿐 아니라 전통적인 명절 상차림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가정에서 준비하는 차례 음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희는 맛살을 안 먹으니까 콩으로 만든 해물을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서 달걀을 쓰지 않고 순카레가루로 색을 내 전과 산적을 붙입니다. 새우처럼 모양을 낸 곤약과 콩고기 지단에 다시마 고명을 얹은 떡국도 상에 오릅니다.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과 달걀, 생선까지 먹지 않는 완벽한 채식을 의미하는 비건식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메뉴 덕에 아이들도 투정 없이 채식을 즐깁니다. 어때? 맛있어? 평소에 채식을 하던 습관에서 명절상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고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꾸면 되니까 예, 아유, 아이들이 아주 그냥 또렷또렷하네요. 네네. 우리 자녀에 대한 이야기 또 나중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 네. 베지맘이면은, 그 베지테리언 그런 뜻입니까? 네, 베지테리언맘. 아, 그러면 채식을 한 지 얼마나 되시나요? 당연히 채식을 하시니까 그 쇼핑몰도 하시고 그러겠죠? 네, 저는 20대 중후반 네. 27살 때부터 해서요.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20년 넘게. 네, 21, 2년 정도?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채식이라는 단어조차도 그러니까. 없었고 채식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 스님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종교는 그러면? 저는 뭐 한국 뭐 불교 아니면 기독교잖아요. 예, 예. 근데 어릴 때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서 교회 갔던 거, 그리고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니까 할머니 따라서 갔던 거, 네. 뭐 그런 거지. 제가 뭐 점집도 가시고. 점집은 그때 젊었으니까 안 갔지만 네. 특별히 종교는 없었어요. 아, 그러군요. 네. 그냥, 네. 근데 왜 그 갑자기 채식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한다고 고시원에 들어갔다가 네. 그 당시에는 좀 유행이 있었어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녹즙을 먹고 그래요? 좀 럭셔리한 곳이 생겼죠. 녹즙 아침마다 먹고 네. 그리고 단학선원이 그때 붐이었어요. 그래서 단학선원에 가서 네. 단전호흡을 하고 예, 예. 요가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네, 요가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단전호흡 도장에서 이제 요가 같은 동작도 하면서 네. 호흡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영양과 이제 정신의 밸런스를 그런 식으로 맞췄죠. 근데 거기에서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을 읽다가 네. 이제 조금 정신세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그거보다도 저희 그 도장에 네. 그 단학선언은 아니었는데 그 유명한 그 고시촌에 유명한 도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네. 근데 그 도장에 선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제가 한 2주 정도 다녔나? 그런데 갑자기 채식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원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계시를 받았대요. 삼태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 오늘 예. 수련하고 계시는데 네네네네. 삼태극의 계시를 받아서 돈을 받고 도를 전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채식을 해라.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네. 나머지 8가지를 더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건 예.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2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돈을 안 받았어요. 좋은 거네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예, 거기가 어쨌든. 원래 유명하고 굉장히 수련생도 많았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하니까 더 많죠. 무료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자기들이 알아서 넣고 하니까 예. 근데 굴러가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야. 그러니까 일단 선사님이 너무 좋으시고 유명하시고
다 사랑했어요.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분이라 네.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너무 걱정을 해서 거기는 유지는 뭐 이렇게 잘 됐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저 어린 나이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또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채식이 정신세계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죠. 그렇죠. 네. 뭐 이제는 뭐 다 알죠. 네. 먹는 것과 정신은 연결이 돼 있다라는 네. 걸 이제는 상식으로 네. 알고 있고 채식이 좋다는 거는 뭐 이미 뭐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저희가 뭐 채식이 좋고 뭐 육식이 나쁘고 얘기할 가치가 없는데 문제는 땡긴단 말이에요. 육식이 땡기고 또 영양 불균형 때문에 그래도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 뭐 고기를 조금 줄이고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20년 동안 채식을 하셨으니까 엄마가 채식을 하게 되면 안 차려주니까 애들도 고기를 못 먹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부터 네. 각자 채식을 하다가 채식하는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처음부터 세팅이 된 거죠. 채식으로.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겠네요. 먹어본 적도 없고 먹으면 왜 안 되는지를 처음부터 동화책이나 이런 걸 읽어주면서 다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그렇다고 막 세뇌시킨다고 많이 한 건 아닌데 네.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우리 집에 이제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부형들이 이렇게 놀러 오면 아이를 데리고 놀러 오면 그 아이가 뭐 이렇게 엄마 뭐 먹고 싶어 뭐 먹을래 뭐 이러면 저희 막내 딸아이가 그래요. 너무 불쌍해. 얼마나 아플까. 자기가 이래요. 제가 그걸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너무 불쌍해서 못 먹는데 그러니까 걔한테 먹지 말라는 말을 못하고 네. 너무 가슴이 아프다 막 이래요. 자기가 이제 아이 메시지로 느끼긴 하네요.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해요. 오히려 불만이 없습니까? 전혀 없죠. 뭐 소세지도 먹고 싶고 네. 뭐 물론 이제 소세지도 그 우리 식물성으로 되어 있는 소세지가 네.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녀분들이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채식 생활을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저희 아이에게 탄산음료를 한 번도 먹여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탄산음료를 안 마셔요. 아예 없어요. 뭐 대단하시네. 치킨을 시키고 그러면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 맨날 버리는데 근데 밖에서는 애들이 먹으니까 그렇죠. 먹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것까지 통제할 수 없죠. 예, 그 아이들도 학교 생활 어떻게 합니까? 급식에는 고기가 나오고 이럴 네. 텐데. 저는 밥만 식판에 덜어 먹고요. 예. 영양사 선생님한테 연초에 가서 인사를 네. 드리고 예. 저희 아이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채식을 하니 밥만 주세요. 예. 밥만 주세요. 예, 이거 볶음밥이나 뭐 짜장면이나 이렇게 네.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날도 저희 아이를 위해서 밥을 따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렇게 하면 해줄 수밖에 없나 봐요. 매주 수요일은 뭐 그렇게 반찬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일품 요리로. 일품 요리로 나오는데 예, 예. 저희 아이 때문에 밥을 항상 따로 해주세요. 네. 그럼 반찬을 싸가요? 도시락으로 늘 싸가죠. 반찬만. 밥만 이제 야. 네, 밥은 따끈한 걸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어울려 먹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혼자 도시락을 까먹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죠. 식판에 먹고 네. 반찬 그 칸에다가만 저희 아이는 자기 도시락을 부어서 꺼내서 이제 부어서. 네, 같이 먹죠. 그러니까 얘는 그게 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고기를 먹다가 채식을 하면 못해요. 그렇겠네요. 자기가 스스로 네. 왕따 당한 것 같고 소외당한 것 같아서 자기가 스스로 못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대견하다, 기특하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잘하냐. 얘는 네.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예. 선생님들이 막 칭찬해요. 다행이다 싶죠. 걱정되는 건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성장기인데요. 아이가 네. 보니까 이제 성장기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던데 영양 불균형 때문에 좀 고생하시거나 뭐 네. 발육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도 단백질이나 칼슘이 네. 부족하지 않을까 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유 먹어야 되고 성장기에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잘못 고기 알고 먹어야 있는 돼요. 게 우유는 백해무익한 거더라고요. 급식으로 나오잖아요. 아이들. 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어. 나라에서 담배하고 인삼을 묶어서 담배 인삼공사에서 팔듯이 예. 우유를 급식에 연결시켜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반강매시키는 거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유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하긴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사람이 먹는 네. 음식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젖소가 네. 송아지 주려고 한 거 우리가 뺏어 먹는 거잖아요. 네, 영양소 자체가 사람한테 네. 맞춰진 그 영양소 비율도 아니고 예. 성인이 된 그러니까 이미 유아기 때 젖을 뗀 아이한테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 송아지한테도 안 좋고 사람한테도 안 좋아요. 네. 오히려 송아지한테도 안 좋고. 송아지는 자기가 먹을 걸 뺏기니까 안 좋고 그러네. 사람은 불필요한 걸 먹음으로써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안 좋아요. 저도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책을 보면 그 우유에 대한 그런 얘기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이 건강에 관계된 상식적인 책들을 보시면 우유가 뭐가 문제인지는 이제 아실 수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우유를 먹질 않겠네요. 네. 그리고 고기도 안 먹고 영양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원 가도 특별히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도 영양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 많은 실수를 했어요. 어. 네, 그냥 채식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네. 근데 이제 채식을 해도 골다공증이 올 수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탄산음료를 먹는다거나 네. 지나치게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네. 이러면은 골다공증이 올 수 있어요.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탄산음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그리고 정제된 곡물 있죠. 밀가루, 네. 예. 흰쌀, 뭐 흰설탕 이런 거를 드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 현미밥만 먹기 껄끄럽다 하시면 좀 섞어서 점차 현미 이렇게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고요. 저희도 100% 현미를 먹진 않아요. 근데 흰쌀하고 백미를 적절히 섞어서 맛도 있고 영양도 그렇죠. 있게 그렇게 네네네. 먹고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거를 줄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설탕이 들어가는 과자 이런 거 안 먹고요. 될 수 있으면 크래커 중에서도 제일 담백한 걸로 통밀 크래커를 먹이고요. 그리고 잼 같은 거 안 발라 먹고요. 잼 대신에 저는 코코넛 오일 그런 거 발라서 먹고 그럼 굉장히 맛있어요. 영양도 좋고. 네. 야, 그런 정보를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알려주실 거죠? 아이들 네. 간식을 어떻게 챙겨주고 할 네. 건지를. 특히 이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아이들 간식은 챙겨줘야 되는데 믿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 먹일 수는 없고,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배점하면서 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 아까 뭐 도시락 부분도 얘기했는데 학교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나요? 네, 아이들이 밝고 전혀 문제 없어요. 학교 예. 문제는 뭐 뭐 놀리진 않아요? 쟤 풀만 먹는데요? 뭐 이렇게 애들끼리 짓궂어서 그러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느끼는 게 예. 아주 어릴 때부터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가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넓고 뭐 전혀 이상하게 관심은 많이 있는데 신기해서 보긴 하는데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늘 않고요. 신기해서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놀린다거나 네. 뭐 안 좋게 생각한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낫네요, 아이들이. 훨씬 나아요. 예. 네. 어른들은 그 채식하는 분들 은근히 불편해해요. 저도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 중에 한 분이 채식하는 분이 있는데 회식할 때 참 힘들다고. 근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눈치를 보는 거죠. 사실 회식 가서 뭐 고기 안 먹고 딴 거 드시면 되는데 괜히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뭐 전혀 그런 거 없는 것 같네요. 오히려. 왜냐면 어른은 네.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된다. 예. 저 사람을 위해서 채식 뭐 식당을 가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것들 배려를 내가 좀 못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이들은 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너는 너 거 먹고 나는 내 거 먹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다행입니다. 자, 채식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또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게 꼭 의무감이 아니라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채식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 사례를 통해서 단백질도 식물 단백질로 이미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다. 네. 필수 아미노산이 모든 식물에 적절한 비율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물 단백질에서 얻는 거는 염증성 단백질이래요. 근데 식물 단백질은 염증이 없는 정말 완벽한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동물 단백질에서 식물 단백질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지금 모든 연구에서 아주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건 어차피 옛날에
흙 묻은 과일이나 야채를 먹었을 때 그 흙 속에 박테리아를 통해서 먹었던 게 비타민 B12인데 네. 지금은 농약을 뿌려서 어차피 그 흙 속에 박테리아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비타민 B12는 다 모자라요. 아. 그래서 누구든 그거는 영양제를 보충을 해야 된다. 네. 그것도 연구조사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영양학적으로는 채식이 더 훨씬 더 우수하다. 오히려 식물 단백을 먹은 사람이 동물 단백을 먹은 사람보다 70%나 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까지 있고요. 지금은 영양적인 측면보다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지금 동물에 대한 그 태도가 나중에 나보다 약한 어떤 누구한테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소수의 어떤 사람들 있죠. 그게 뭐 장애인한테 나올 수도 네, 있고, 뭐 중성 인격자들 있잖아요. 예, 왜 예. 뭐 레즈비언이나 이런 분들을 옛날엔 흑인한테 그랬고요. 그 전에 여성한테 그랬고요. 그 전에는 전쟁 노예나 네. 채무 노예들한테 네. 그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약자한테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뭐라고 할까, 기본적인 인격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인성이 드러나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한테 인성교육할 때 집에 동물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동물을 키우면서 한쪽에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율 배반적인 것 때문에 네.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또 채식도 많이 하세요. 네, 실제로. 그러면서 채식 사료도 많이 팔리고 있고. 저희 나라가 한국이 그래도 동아시아에서 채식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원래 도교가 옛날 백년교도에 많이 유명하게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원래 도교가 뿌리가 깊었는데 백년교도 때 한번 크게 히트를 쳤던 역사가 있어서 그때 이후로도 또 이제 알고는 있어요, 채식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채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중국 드라마에 보면은 뭐 도교, 뭐 신선 관련된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도 많더라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근데 그런 걸 뿌리 깊이 지금 도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채식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이렇게 수시라 그래가지고 소식이라 그래요. 깨끗할 소자, 흰 소자. 우리는 채식이잖아요. 걔네는 흰 소자예요. 아, 깨끗한 음식이다. 깨끗한 음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해요. 어. 알고는 있어요. 네, 어. 알고는 있어요. 예,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을걸요. 집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공산주의라 인구도 많고 뭐 네, 이러니까. 공산주의라 커밍아웃을 못해요. 자기네 채식한다라는. 왜냐하면 옛날 백년교도 때 굉장히 탄압을 받고 다 학살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걸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전통이 네. 있으니까. 지금 그 폭력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채식하는 분들 보면 비폭력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요즘 또 계란도 얼마 전에 저도 풀무원에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 복지란이라고 거기 팔더라고요. 이렇게 가다 놓지 않고 네. 2번 계란 이렇게 풀어놓고 하는 그 복지 계란 그것도 참 육식이네요. 어쨌든 그래도 좀 비폭력인 거죠. 그래도 그래서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또 유기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 음식을 또 많이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계란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폭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채식으로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의무감, 뭔가 좀 지구의 건강, 지구의 미래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계속해서 육식을 하다 보면 지구의 온난화가 심해진다는 거 누구나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의무감 때문에 채식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훅 빠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시작은 의무감으로 하지만 또 더 효과를 보다 보니까 좋아지는 사람도 많이 있죠. 네. 알고 나면 네. 다시 육식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드물어요. 어. 네, 그러니까 조금 어쩔 수 없이 뭐 패스코나 오보, 뭐 락토 이렇게 조금씩 어쩔 수 없이 뭐 해식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네네. 계셔도 이전처럼 다시 붉은 고기를 먹거나 삼겹살을 먹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네, 할 수 없이 뭐 우유가 들어간 걸 빵을 먹는다거나 배고프니까 네네. 먹을 데가 없으니까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어도 한번 알고 나면 인식이 한번 바뀌면 못 드세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나면 네.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잔인한 것도 있지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깨끗하게 뭐 그거를 가공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 호르몬,
땀, 피. 그 호르몬은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감정 호르몬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먹고 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 호르몬을 먹고. 그러니까 기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도살되는 과정에서 네, 스트레스가 다 네. 고스란히 기억되어 있는 고기를 그렇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단백질 안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그 단백질 분자가 다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 혈장 분리를 시키는 그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분리를 시켰을 때 그게 그 다 나와요. 그 탁하게 흐리게 들어가 있고 그게 6시간에서 7시간을 우리 몸 안에 체류되면서 그걸 삼시세끼 고기를 먹었을 때 24시간 내내 그렇게 피가 탁하면 이제 점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 내벽에서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위에 혈액량을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혈관에서 그 작용을 못하는 거죠. 혈관 자율 조절 기능이 거의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한 곳에 혈류를 제대로 못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병도 생기고 특히 뭐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음식인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라는 잘못된 마케팅에 속고 있는 거죠. 예. 이 마케팅에 속았던 경험이 이전에 담배 산업에서 그랬고요. 그 두 번째가 우유 산업이었고 세 번째 지금 육식, 축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기농 축산이니 자연 방사라니 네네. 유정란이니 이거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연 방사로 키웠다가 너무 예뻐했어요. 네네. 예뻐했는데 결국은 죽였어요. 그거는 예. 걔한테 잘한 걸까요? 이뻐한 걸까요? 사랑한 걸까요?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뭐 잘한 것도 아니고 그건 먹기 위해서 했다는 행동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거가 본인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닭이나 돼지라고 한다면 그거 참 황당한 일이죠. 그러네요. 아, 그렇습니다. 야, 요즘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그래도, 보니까 뭐 뉴스 보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 육식은 폭력이다 뭐 이렇게 그 하시는 거 봤어요. 비건 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 먹는 거 가지고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뭐 먹지 말라 그러냐.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마트 앞에서 네. 이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백한 사생활 침해죠. 예. 먹는 거는 정말 개인적이고 네네. 주관적인 건데. 그런데 그게 이제 사생활이라고만 하기에는 지금 우리 목전에 와 있는 환경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지금 저는 한 10년 남았다고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가 새로 나왔는데 거기 네. 6년이라고 나와요. 6년 안에 이거를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지구는 없다. 네,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호주에서 산불이 지금 몇 개월째 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네, 식물이 증산작용을 안 한대요. 대기 중 예. 이산화탄소 농도가 네. 이전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증산작용을 안 하고 수증기가 대기 중에 없으니까 바싹 마른 상태에서 바람만 불어도 그 마찰열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래서 30억 마리의 호주의 그 야생동물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네. 지금 그 일이 아마존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인재죠. 사실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호주 산불이나 아마존 열대우림이 일어나는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인간이 육식을 너무 많이 해요. 예, 그렇게까지 먹지 않아도 되는데 많이 먹어도 좀 심하게 많이 먹는 거예요. 네.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비건이라면 이제 채식을 하는 건데 지금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식물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식물도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식물도 생명인데. 이거는 정말 식물도 생명인데 식물도 먹지 말아야 되지 않아? 막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양심엔 좀 찔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예. 제가 봤을 때 식물도 생명인데 의식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식물은 결정적으로 자르면 또 나요. 근데 동물은 머리를 자르면 또 나나요? 안 나죠. 죽죠. 안 나요. 그리고
종교나 이런 데서 보면 모든 종교의 경전에서 다 같이 얘기를 해요. 살생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이 지구에 사는 공동 거주자다. 나와 옷만 다르게 입은 나하고 똑같은 종이다. 네, 친구다. 먹으라고 하지 않았다. 너희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친구긴 하지만 너희 먹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잘못 오해하고 해석한 거죠.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먹을 게 없었을까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지혜를 썼으면 충분히 먹을 게 많았는데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한 것도 같고 그렇게 쉽게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혜가 좀 퇴화된 게 아닌가. 영화 기생충에서 누가 누구의 기생충인지 막 서로가 서로의 기생충이 아니냐 뭐 그런 뭐 평론도 있는데 사실은 예. 제가 인간이 동물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이 아닌가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네요. 네. 자, 비건 푸드, 채식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영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비타민 B12, 네. 그게 부족하다. 우리가 이제 채식을 하더라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럼 채식으로도 채우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기나 임산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영양 불균형을? 이거는 육식이든 채식이든 누구나 다 부족한 영양소이기 네. 때문에 영양 보조제를 먹으라고 돼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비타민 B12 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산유국처럼 네. 그런 아주 부강한 나라예요. 비타민 예? B12 부강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 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김이 비타민 B12의 보고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김을 먹으면 그냥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네. 김이 있군요. 네. 그래서 김은 해조류죠? 네. 그건 해초에 네. 이제 그 박테리아가 네. 많은 예. 박테리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생김으로 음. 드시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뭐 저 식물로도 충분히 단백질이 섭취가 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알고는 상식으로는 성장기나 노인분들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권하거든요. 아무리 네.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분들은 단백질이 좀 네. 필수니까 또 어떻게 가능합니까? 채식으로 단백질이? 단백질이라는 게 원래 네. 아미노산의 연결체인데 네. 그 아미노산은 사람 몸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다 음식에서 섭취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음식 중에서 동물 단백질로 먹었을 때는 오히려 염증성 분자가 많아서 오히려 염증이 일어나고 식물 단백질로 먹었을 때 그 식물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적절한 비율로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요즘엔 식물 단백질로 먹는 게 훨씬 더 혈관에도 좋고 깔끔하고 그리고 단백질도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엔 다 식물 단백질로 먹으라 그래요. 식물하고 단백질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네, 아예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었죠. 예, 예. 근데 그렇지 않대요. 예. 식물에도 단백질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이 다 제각기 다른 비율로 들어가 있대요. 모든 식물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백질의 그 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소, 닭, 돼지가 네네. 먹는 게 다 식물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풀 어디에서 먹고. 그걸 먹어서 자기 몸에 단백질을 만드냐. 그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원천인 풀을 먹고 얘네가 이제 저희가 이제 2차로 얘네들 몸에 쌓인 걸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쳐서 먹지 않고 바로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하긴 등치들이 다 커요. 풀 먹는 코끼리도 풀 먹잖아요. 동물의 왕이 코끼리예요. 힘도 가장 세고 그러니까. 가장 영리하고 풀 먹. 지능도 높고. 그러네. 예. 그러네. 그 여기서 이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편집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운동 선수들 또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 카레이서들 이런 분들이 또 사이클 폭발적으로 하는 사이클 거기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까지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채식으로 좀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보니까 정말 맞네요. 소는 뭐 풀을 먹고 단백질을 만들었으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치아 구조를 보면 이 고기를 먹는 치아 구조가 아니랍니다. 이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는 이 어금니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어느 책을 보니까
아침 식사는 과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네. 따로 물을 따로 안 마셔도 과일이나 채소에서 섭취하는 수분이 더 좋고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걸 익혀 먹고 고 먹고 그러니까 수분이 다 빠진 거 먹고 네네. 그런다는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부분이 나옵니다. 네네네. 고고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예. 인간의 조상은 전혀 육식이 아니었대요. 사냥하지 않았대요. 네. 거의 사냥하지 않았고 치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네. 인간의 그 송곳니하고 육식동물의 송곳니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생김새가. 그리고 고릴라가 송곳니가 길잖아요. 네. 그게 육식 흔적 아니냐 그러는데 네. 고릴라는 그 이빨을 사용하는 경우가 딱 한 번의 경우가 있는데 같은 수컷끼리 두목 싸움 할 때, 아. 우두머리 싸움 할 때 그 이를 드러내고 겁을 주려고 할 때만 쓰고 전혀 육식하는데 사냥하는데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고릴라는 코코넛이 주식이잖아요. 예, 채식이죠. 네. 무섭긴 해도. 제일 아마 코끼리 다음으로 힘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 머리도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뭐, 익히 들은 얘기도 있지만 또 새롭게 배운 얘기, 자극받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좋은 게요. 채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뭐 책도 많고, 사이트도 많고, 블로그 글도 많고, 우리 또 배지맘에 오면 다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채식 고기, 네. 콩고기, 네네. 맛도 똑같다면서요, 거의? 네네. 맛도 질감도 영양도 네네네. 뒤질 게 없고 예. 더 좋죠, 오히려. 음. 예. 지금은 옛날에는 뭐 대체의 느낌, 뭐 뒤지지 않는다, 뭐 할 수 없이 먹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걸로 지금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워낙 지금 환경적인 사안이 워낙에 시급하다 보니까 각국에서도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 다큐멘터리만 한 4-5편, 최근에 나온 게 예. 한 2년 새에 한 4-5편이 나왔고요. 음. 거기에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너무 시급해서 빨리 전 지구가 올 비건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돌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라서 지금 여러분께서 누구를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사실은 나를 위한 그렇죠. 거예요. 예. 내가 내집 살고, 얘기죠, 지금. 예, 내가 살고 내 자식들이 네. 누릴 수 있는 지구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대에 살아계실 때 그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지금처럼 계속 드시면 제가 한 말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오늘 이런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제일 좋은 건 오늘 당장 채식을 시작하시는 건데 혹시 뭐 부담되신다면 채식하시는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주변 분들하고 함께 잘하고 있어. 나는 비록 못하지만 정말 훌륭한 거야 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씩 고기를 줄여나가는 거 결국에는 이제 안 먹는 게 되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우리 함께 사는 지구를 좀 지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배지맘 더 성장하셔서 더 바빠지실 것 같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예, 많이 좀 또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